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2. 세월호 침몰의 재구성. 세월호가 출항한 4월 15일 밤부터 다음날 오전 8시 48분 무렵까지 세월호 선박과 운항에서 주목할 만한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정언이나 자료, 증거는 그동안의 여러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보고되지 않았다. 그 시간대까지 대체로 순조롭게 항해했을 것이다. 사고의 중대한 이상 징후는 8시 48분 무렵 시작됐다. 이에 앞서 8시 46분경 세월호가 오른쪽으로 병풍도와 0.9마일 정도 거리를 두고 약 18노트 속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3등 항해사 박한결은 조타수 조준기에게 선수 방향을 135도에서 140도로 변침하라고 지시했다. 배는 140도 정침되었다. 3등 항해사는 다시 8시 48분경 배를 140도에서 145도로 변침하라는 조타 명령을 내렸다. 배가 오른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월호는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조타수가 다급하게 안돼 하고 소리를 질렀고 배는 오른쪽으로 계속 돌면서 곧이어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멈추지 않는 우선의 급격한 행경사. 조타수의 우연 5도 조타 이후에 세월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른쪽으로 선회했다. 그 항적은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AIS의 데이터에서도 확인된다. 사참위는 세월호가 적어도 8시 48분 24초 무렵에는 기울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영상 증거를 추가로 확인했다. 사참위는 이전에 다 복원하지 못한 CCTV 영상 데이터의 복원 작업을 해서 이 가운데 일부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사참위가 새롭게 복원한 선내 CCTV 영상 가운데 매점에 설치된 CCTV 채널 12번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매점 벽에 달린 전화기의 전화선은 계속 왼쪽으로 기울었으며 잠시 좌선회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왼쪽으로, 다시 중앙으로, 왼쪽으로 돌아오는 움직임을 반복했다. 새로 복원한 영상에는 8시 48분 24초부터 8시 49분 31초까지 총 67초 동안의 상황이 담겼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화선은 점점 더 왼쪽으로 기울었다. AIS에서 이와 비슷한 시간대의 세월호 항적을 보면 8시 48분 44초부터 49분 13초까지 29초 동안에 세월호의 선수 방향은 우연으로 10도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분에 20도씩 선회하는 분당 20도의 선회율을 보인 것이다. 뒤이은 8시 49분 30초까지 17초 동안의 선회율은 급격히 커졌다. 선수 방향은 150도에서
166도로 변했으며 선해율은 분당 57도에 달했다. 이때 세월호 선체의 행경사 구동 변화가 어떠했는지는 CCTV 영상 속에 전화선 기울기 변화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복원된 CCTV 영상의 시작점인 8시 48분 24초부터 전화선 기울기는 전반적으로 점점 더 커졌으며 잠시 기울기가 줄었다가 8시 49분 16초 무렵부터 급격하게 커졌다. 8시 49분 31초 무렵에는 20도까지 커졌다. 영상에서는 매점 물품과 식당 집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참위는 전화선 기울기 추세로 봤을 때 우연 조타 이후 최소 2번 이상 조타각 변화가 있었으리라 추정했으나 실제 조타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세월호는 이후에 더욱 빠른 속도로 기울었다. AIS 항적 기록에는 세월호의 선수 방향이 8시 49분 37초부터 8시 49분 51초까지 불과 14초 동안 180도에서 243도로 급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간대에 세월호의 기울기 변화는 C갑판 천장에 매달린 쇠사슬의 기울기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쇠사슬 기울기 자료는 선조위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추출해 당시 기울기 분석에 사용한 바 있는데 사참위는 쇠사슬 기울기 분석을 통한 세월호 행경사 값을 더욱 정밀하게 추정하기 위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쇠사슬 기울기를 정밀 계측한 결과 세월호의 기울기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시작되는 8시 49분 37초 시점에 약 22도에 달했으며 이후에 계속 증가하다가 8시 49분 51초경에 최대 약 51도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IS 항적과 쇠사슬 기울기를 종합하면 8시 49분 37초부터 불과 14초 동안 세월호의 선수 방향은 180도에서 243도로 급격히 우선회했으며 선체는 22도에서 51도로 급격하게 기울었다. 세월호 선내 화물의 대량 이동은 세월호를 더욱 빠르게 기울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다. 화물 이동은 언제 시작됐을까? 2018년 선조위 내인설 보고서는 선체 조사 자문기관인 영국 브룩스벨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세월호가 20도까지 기울었을 때 D갑판에 있던 화물 가운데 철근 더미를 묶은 체인이 파손되면서 철근, 디스크 건조기, 트레일러의 초기 화물 이동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C갑판과 D갑판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가운데 199번, 226번 블랙박스에서 8시 49분 26초 전후 녹음된 경험과 화물 이동 소음은 철근 더미를 묶은 체인이 파손되고 화물 이동이 일어났음을 말해준다고 분석했다. 이 시간대에 250톤 규모의 화물이 도미노 현상으로 우연에서
자연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시작한 1차 화물 이동이 세월호의 행경사를 더욱 심각한 상태로 만들었고, 행경사 각도 33도에 이른 시점인 8시 49분 43초 무렵 여러 갑판에서 본격적으로 화물이 대거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D갑판에서 1차 화물 이동이 시작했음을 직접 보여주는 블랙박스 영상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이렇게 1차 화물 이동이 블랙박스에 녹음된 소음 분석을 근거로 제시되었다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사참위는 사고 당일 8시 49분 31초까지 녹화된 선내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하여 이 시점까지의 영상에서 화물이 이동하는 장면은 눈에 띄게 관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매점과 식당의 CCTV 영상에서는 8시 49분 24초경 전화선 기울기 각도 약 15도부터 매점 물품들과 식당 집기들이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으나 39번 채널 CCTV 복원 영상에서 D갑판의 건조기는 8시 49분 31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C갑판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에서 8시 49분 43초경 레카 차량이 전도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8시 49분 45초부터 48초 사이에 C갑판에 선적된 화물이 대부분 움직였다. 사참위는 확보된 영상에 담기지 못한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초기 화물 이동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나 현재의 영상 증거들을 종합하면 화물의 대량 이동은 8시 49분 45초에 C갑판 중앙부에서 시작됐을 것으로 보았다. C갑판과 트윈갑판 화물의 대량 이동은 8시 49분 51초경 종료됐다. 갑판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화물이 움직이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 이전의 주요한 설명은 선조의 보고서에서 제시됐다. 그 하나는 선조의 내인설 보고서의 설명으로 8시 49분 26초경 시작됐을 D갑판의 1차 화물 이동으로 인해 선체가 제자리로 복원하지 못한 채 행경사 각도가 더 커졌고 뒤이어 대량의 2차 화물 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조의 열린한 보고서에서는 이와 다르게 8시 49분 38초에서 39초경에 블랙박스 세대에 녹음된 끼익 하는 소음이 난 이후 행경사가 증가해 8시 49분 49초경 최대 약 47도에 달한 점에 주목하여 이것을 외력의 작용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단서 중 하나로 보았다. 사참위는 쇠사슬 기울기 변화를 통해서 시간에 따른 세월호의 행경사 각도와 그 각도가 변하는 빠르기, 즉 행경사 속도 ROH 행경사율을 분석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사참위는 여기에서 대량의 화물 이동이 일어난 8시 49분 45초에서
48초 무렵에 두 차례의 높은 형경사 속도 피크가 나타난 것에 주목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피크, 형경사 속도 초당 4.8도는 C갑판의 대량 화물 이동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보더라도 첫 번째 피크, 초당 3.6도는 대량 화물 이동 이전에 외력 같은 다른 요인의 작용에 의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사차미는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에 의뢰해 수행한 모형 선박의 자유항주 시험 데이터를 분석해 화물 이동과 외력을 동시에 적용한 조건에서 두 차례의 형경사 속도 피크가 나타났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의 급격한 형경사에 외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사차미는 이런 조사 결과를 대한조선학회에 보내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며, 대한조선학회는 공식 의견서를 사차미에 제출했다. 대한조선학회는 의견서에서 대각도 형경사 문제, 그리고 대각도가 아니더라도 화물 이동 효과를 포함하는 문제의 경우 자유항주 모형 실험 결과 또는 자유항주 모형 해석 결과는 정량적이라기보다 정성적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항주 모형 시험 결과를 해석할 때 ROH 등의 숫자 그 자체를 정밀하고 확실한 값으로 간주하여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형 시험 데이터를 선체 움직임의 추이와 특성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조선학회는 사차미는 세월호 쇠사슬 기울기 및 전하선 기울기 분석을 통하여 얻은 세월호의 ROH가 재현되기 위해서는 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모형 시험을 통하여 얻은 ROH, ROT, 선회율, ROT가 실선의 궤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외력을 추정하는 것은 오히려 비과학적이고 비공학적이다라는 견해를 제출했다. 마린도 사차미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형경사 속도를 정량적 수치 그대로 신뢰할 만한 데이터로 간주하여 사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형경사 각도 자체가 직접 측정한 값이 아니라 영상 기록 등을 분석하여 추정한 값이므로 이를 미분해서 이 각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계산하여 도출한 형경사율 값은 신뢰성이 현저하게 더 떨어진다는 것이다. 형경사 각도에 작은 오차만 있어도 형경사 속도가 전혀 다른 값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열린 수밀문 탓에 빨라진 침수와 침몰. 세월호는 기울어지기 시작한 지 101분 만에 뒤집히며 가라앉았다. 넘어진 세월호에 바닷물이 빠르게 흘러들면서 배가 뒤집히는 속도도 빨라졌다.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서 확인된 정해진 해운의 부실한 맨홀과 수밀문 관리 실태는 2018년 선조의 조사에서 빠른 침수와 전복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바닷물은 기운 선체의 C갑판 상부에 있는
통풍로에서 들어오기 시작해 수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 갑판으로 밀려들면서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8시 49분경 세월호가 45도가량 기울어지자 바닷물은 C갑판 외판에 나 있는 루버 통풍구를 통해 이 갑판의 기관 장비 구획에 있는 핀 안정기실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됐다. 선조위는 인양된 선체를 조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이렇게 추정했으며 마린이 시행한 모형 선박의 침수 침몰 시뮬레이션에서 그 가능성이 검증됐다. 로봇 통풍로와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C갑판 외부 상단의 배수구를 통해서도 바닷물이 흘러 들어갔다. 이런 초기 침수로 인해 배는 더 심하게 기울었고, 그러자 C갑판에 파손된 창문을 통해서도 바닷물이 들어갔다. 9시 50분 무렵 A갑판 선수와 B갑판 객실 중앙부까지 침수가 시작됐고 세월호의 기울기는 62.8도에 달했다. 해경 123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세월호는 9시 50분 무렵까지 50도에서 60도로 서서히 기울다가 이후에 빠른 속도로 넘어갔다. 오전 10시 15분경 기울기는 104.6도에 달했으며 불과 10분 만인 10시 25분경 127.5도에 달했다. 마린이 2018년 수행한 컴퓨터 모의 실험에 따르면 이 갑판의 수밀문이 제대로 닫혀 있었다면 초기 침수를 지연시켜 세월호가 65도 행경사 상태를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건 선박 수밀성을 규정에 따라 제대로 관리했다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세월호 탑승자를 더 많이 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